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대한민국 16강 진출? 와우, 기분 좋게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0대 초반 미혼 여성입니다. 결혼 준비만 2번 했다가 2번 다 예상치 못한 일로 빠그라지고 이젠 남자 만나기가 무서울 지경이네요. 우리나라의 미혼 여성보다 미혼 남성이 더 많다고 하는데 제 짝은 과연 있기나 한 건지 심각한 고민이 듭니다. 첫 번째 결혼식 준비까지 다 했다가 상대방 남자가 결혼식 직전에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고 일방적으로 파혼을 당했었네요. 더 어이없었던 것은 제가 지출한 결혼식 비용을 다 물어주면서 결혼식장 포함해서 스드메까지 싹 다 가져가서 자기 결혼할 때 쓰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다 취소했는 줄 알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파혼의 배신감보다 더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그것에 대해 따지니까 그놈이 하는 말이 어차피 결혼 절차일 뿐인데 이미 예약 다 되어 있는 것 재활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일로 더는 통화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정신적으로 매우 피곤하다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지 뭔가요. 정작 피해는 제가 보았었고 그 괴로움으로 몇 달 동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정작 자신이 괴롭다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데 저에 대한 자책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결혼식을 망치고 싶다는 나쁜 생각에 이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행을 했느냐? 그러진 못했습니다. 처음엔 친한 친구들에게 사정을 설명했더니 너도 나도 복수를 도와주겠다면서 몇 날 며칠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정작 그놈의 결혼식이 다가오자 하나둘 빠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모두들 한 목소리로 곱게 보내주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놈의 결혼식 깽판 작전은 미수에 그치고 말았었죠. 그렇다고 그냥 얌전히 물러나기엔 가슴속 응어리가 가시질 않았기에 그놈의 회사 앞에 가서 기다렸다가 퇴근하는 놈의 정가게를 힘껏 차버렸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전까지 집으로 찾아와 나와 부모님께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결혼식장에 찾아간다고 악을 쓰며 협박을 했죠. 결국 결혼식 얼마 남겨두고 그놈과 그놈 부모가 집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찾아왔더라고요. 파혼할 때 저희 부모님도 많이 화가 나 있었는데 그놈이나 그 부모나 부모님께는 사과의 말 한마디 없었거든요. 고성이 오가고 엄마는 그놈 엄마의 머리채를 한번 휘감고 아버지는 그놈을 때리려고 하는 거 그놈 아버지가 맞고 난리도 아니었죠. 대화가 될 리 없었고 그쪽 집안으로부터 사과를 받긴 했었습니다. 그놈 엄마가 나가면서 훌쩍거리며 저에게 그러더군요. 미안하고 면목 없긴 한데 이왕지사 이렇게 된 거 깔끔하게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저는 데코 대신에 사가지고 온 과일 바구니를 집 밖으로 내던지며 다 치우고 가라고 했죠. 주섬주섬 싸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렇게 첫 번째 놈을 떠나보냈습니다. 제대로 된 복습 못했지만 그 일을 교훈 삼아서 다시는 그런 비참한 꼴을 당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었네요. 그러면서 앞으로 남자를 만날 때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나를 더 좋아해주는 남자를 만나야겠다고 절대 다짐을 했었죠. 한 1년쯤 지나니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 저 사람 소개를 받았습니다. 이별의 슬픔은 새로운 만남으로 해결해야 한다고들 했죠. 그러다가 저를 매우 많이 좋아해주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인연이 닿은 구석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는 같은 대학을 나온 동문이었거든요. 저는 인문계였고 그는 자연계였죠. 그런데 둘 다 취직을 해서 비슷한 공부를 했었더라고요. 아마도 학교 내에 있는 고시반에서 한 번쯤 마주쳤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한 살 어렸지만 제가 그렇게 좋다고 쫓아다니더라고요. 한 반년 정도 저 좋다고 쫓아다니는데 저도 조심스럽게 시작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서 저에 대한 진실을 말하기로 했어요. 그에게 저의 파혼 이야기를 하였고 그래도 괜찮다면 교제할 마음이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꺼려지는 마음이 있으면 저에게 더 이상 마음 두지 않아도 된다고도 하였죠. 그런데 그는 잠깐의 망설임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제가 좋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네 저도 그가 좋아질 수밖에 없었죠.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더니만 제 마음이 갈대보다 더 가볍게 흔들리게 될 줄은 몰랐었네요. 그렇게 그와 결혼에 대해 꿈을 꾸며 2번째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창 그와 연애를 할 적에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 근처의 원룸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옆집을 어떤 한 아줌마가 이사를 왔어요. 처음엔 그냥 친절한 아줌마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휴일 아침이었는데 이사 왔다며 국과 반찬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집 구경 좀 하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친절해 보이는 아줌마이기도 했고 국과 반찬도 가지고 왔는지라 아무 생각 없이 집으로 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 구석구석 들여다보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혼자 사나 본데 그릇으로 깨끗하게 하고 살아야죠. 집이 좀 어수선하네요. 그리고 술도 마시나 봐. 저 맥주병 쌓인 것 좀 봐. 집에서 아가씨 이렇게 사는 거 알아요? 난데없이 지적질하는데 기분이 확 상했죠. 남이 다 술을 마시건 물을 마시건 무슨 상관인데. 휴일 아침부터 매너 없이 깨우는 것부터 엄마도 아니면서 잔소리하는 게 싫었어요. 그러다 보니 퉁명스럽게 말이 나갔죠. 자유롭게 살려고 자취하는 건데 저희 엄마 아빠도 다 이해하실걸요? 이제 그만 나가주시겠어요? 잠을 자야 해서요. 원래 제가 예의 없는 애가 아닌데 말이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금세 잊어버렸죠. 옆집에 산다고 하지만 자주 부딪힐 일은 없겠거니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여러 번 그것도 자주 마주치게 되더라고요. 그때마다 그냥 가볍게 인사하고 집으로 쏙 들어갔죠. 뒤에서 아줌마가 찌찌거리며 인사성 없다고 한 소리 하는 것을 들었지만 말이에요. 은근히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래서 사귀던 그에게 그런 이야기 했더니만 저보고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면서 비난조로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남들에게 친절한 사람이 좋다. 회사 생활하는 사람인데 윗사람 비위 정도는 그냥 눈 감고 맞춰주는 게 뭐가 어렵냐며 흡사 저보다 선배인 것처럼 말하더군요. 지금 너는 내 편 안 들고 생판 모르는 그 아줌마 편을 드는 거야? 결혼하면 남편은 다 남의 편이 된다는데 너는 나랑 결혼하기 전부터 남의 편을 들면 내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그게 그와의 첫 말다툼이었습니다. 제가 왜 옆집 아줌마 때문에 남자친구와 싸우게 되는지 그게 또 열이 받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제 기분을 풀어주겠다고 맛집도 데려가 주고 술도 한잔 마셔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새벽 1시쯤인가 집에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난데없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남자친구가 올라왔나 싶어서 문을 열어보니 옆집 아줌마더라고요. 저에게 다짜고짜 화를 냈습니다. 여자가 조신하지 못하게 이 새벽까지 뭐하다가 들어왔대? 일찍 좀 다녀요. 내가 좀 예민해서 엘리베이터 띵동 소리랑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잠이 깨서 말이지. 내가 10시쯤엔 잠자리에 누우니까 그 전에 꼭 집에 들어와요. 부탁할게요. 자기 할 말만 하고 가는데 벙치더군요. 자기가 내 엄마도 아니면서 통금 시간까지 왜 정해주나라고 투덜거렸는데 옆집 아줌마 생각에 짜증이 너무 났어요. 그렇다고 어른인데 따지고 싸우기도 좀 그랬고요. 더군다나 남자친구가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고 상냥했으면 한다는 말이 귀에 맴돌더군요. 그래서 그 뒤로 계단으로 다녔습니다. 제 집이 4층이었는데 엘리베이터 띵동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하니 운동한다 셈 치고 계단 통해서 걸어 다녔네요. 어차피 4층엔 저랑 그 아줌마밖에 없으니 저만 피해 다니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집에다가도 이야기하는 그 아줌마가 참 이상하다면서 입주 계약이 끝나면 옮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피해 다니니 잘 마주칠 일이 없었어요. 남자친구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지도 꽤 되었고 슬슬 결혼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남자친구가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으며 운을 띄웠습니다. 결혼은 언제쯤 할 생각이냐고 말이죠. 뭐 천천히 하지 뭐. 급할 거 없잖아. 나도 좀 바쁘고 집에서도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시네. 아무래도 결혼하려면 집 문제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하신가 봐. 그나저나 그 옆집 아주머니는 요즘도 신경질적이셔? 결혼 이야기하다가 화제를 확 돌려버리더라고요. 눈치를 보니 더는 말하고 싶지 않은가 보다 생각하게 되었죠. 그 순간 참 공허함이 들더라고요.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자고 했으면서 당장 결혼 생각은 없다는 게 그 파혼남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기분이 우울해지면서 그날 남자친구와는 일찍 헤어졌어요. 그리고 미혼인 친구들을 급하게 소집해서 술 마시고 노래방 가고 진짜 오랜만에 놀았죠. 저희 이야기를 들은 절친은 남자가 결혼 생각은 없고 연애만 하다가 그때 그놈처럼 결혼을 딴 여자랑 하는 거 아니냐고 우려를 하더라고요. 저도 왠지 그럴 것 같긴 했거든요.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러면서 술을 좀 과하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집엔 엎혀서 들어왔죠. 술에 취해서 잠들었던 것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에 엎혀서 집에 들어왔었죠. 술이 덜 깨서 비몽사몽하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여러 번 울리더니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나가보니 남자친구였습니다. 남자친구는 제 집에 들어와서는 여기저기 막 살펴보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제 방에 옷장문을 들추는데 영문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한참 무언가를 찾더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더군요. 전화는 왜 이리 안 받아?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그리고 술 많이 마신 것 같은데 누가 데려다 준 거야? 설마 남자랑 같이 있었어? 너야말로 술이 덜 깼냐? 무슨 개 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냐? 그리고 전화 왜 이렇게 많이 했어? 거의 50통 가까이 했네? 너도 스토커야? 옆집도 스토커, 남자친구도 스토커. 누가 보면 모자지간인 줄 알겠다. 친구들 중에 누군가 날 데려다 줬겠지. 누가 데려다 줬는가도 중요해? 그렇게 대판 싸우고 있는데 또다시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누군가 봤더니 옆집 아줌마였습니다. 참 휴일 아침부터 가지가지한다 싶었네요. 문을 열어주니 그 아줌마는 냉큼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거 아닌가요? 아가씨,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보아하니 남자친구도 걱정돼서 온 것 같은데 술 마시고 놀긴 딴 남자랑 놀았나 봐. 내 눈으로 확실히 봤어. 어제 새벽 1시 30분쯤 어떤 남자가 아가씨 집문을 따고 들어가서 안 나오더라고. 내가 밤새서 지켜봤거든. 그 남자 누구야? 지금은 어딨어? 아님 밤중에 홍두깨라고 이제는 하다하다 스토커 아줌마까지 저를 무슨 범죄자 취급을 하더라고요. 가뜩이나 기분도 안 좋고 그 아줌마면 남자친구면 짜증이 나는데 그래서 말이 좀 세게 나갔네요. 아줌마, 정신병원 알아봐 드려요? 왜 남의 연인 사이에 끼어들어서 쓸데없는 말을 해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그리고 정말 소름 끼치게 왜 절 감시하는 거죠? 제가 누구를 집에 들이든 무슨 상관이냐고요? 정말 이상한 여자 아니야. 당장 꺼져요. 그런데 그 아줌마는 오히려 제게 화를 내며 왜 거짓말을 하냐면서 제가 남자 등에 엎여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분명히 봤고 남자가 몇 시간 동안 나오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입구 CCTV를 보자고 하는데 미친 건가 싶었죠. 저는 그 아줌마를 나가라고 밀쳤어요. 세게 밀친 건 아니었는데 바닥에 확 주저앉으며 아이고 나중에 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죠. 남자친구는 그 아줌마를 이렇게 세우며 저보고 미쳤냐고 하더라고요. 뭐지 이 인간들? 뭔데 둘이 세트로 저를 짜증나게 하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눈앞이 번쩍 하더라고요. 아줌마가 제 뺨을 때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는데 욕하는 것이었죠. 생긴 건 조신하게 생겨가지고 이거 순달날이 아니야. 니네 엄마 아빠가 너 이러고 사는 거 아니? 딸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이 모양이야. 그러니까 파혼이나 당하지. 순간 머리가 띵했고 소름이 돋더군요. 스토커임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고함을 지르며 그 아줌마 머리끄덩이를 잡고 싸웠네요. 그 아줌마도 제 머리채를 잡았고 저희는 육탄전을 하게 되었죠. 남자친구는 저와 그 아줌마를 떼내려고 애썼는데 그 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해, 좀! 저희 집 소란을 듣고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를 했는지 경찰관 2분이 오시더라고요. 결국 저랑 그 아줌마랑 남자친구가 파출소로 끌려갔죠. 거기서도 아줌마는 제가 남자를 끌어들인 더러운 여자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자기 아들 앞길 막으려 든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아줌마는 남자친구의 엄마였던 것이었습니다. 웃기지도 않고 헛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아줌마는 자기는 허위사실을 말한 적이 없다면서 CCTV를 봐야 한다고 난리를 쳤는데 그때 파출소로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 아줌마는 그놈이다 하며 손가락으로 가리키더라고요. 제 남동생이었죠. 남동생은 어젯밤에 제 친구의 전화를 받고 저를 집까지 업고 왔고 점심때 데이트가 있어서 사우나를 갔다가 집에 왔는데 난장판이 되어 있어서 놀랬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상황을 설명해줬고 그래서 파출소로 뛰어온 것이었죠. 저는 그 아줌마를 노려보며 말해줬어요. 아줌마, 그 남자란 사람이 제 동생이네요. 친동생인데 가족관계 증명서 보여줘야 믿으시겠죠? 그러니까 요는 아줌마랑 이 남자랑 짜고서 저를 감시했다는 거네요. 당신들 스토커예요? 아님 정신병자들 아니에요? 이거 난 절대 못 넘어가요. 남자친구의 사정을 들어보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와 교제하기로 하고
그걸 부모님께 이야기하면서 제가 파혼했던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 집 엄마가 찜찜하다면서 본인이 확인하겠다고 했다네요. 그리고는 제 옆집이 계약이 만료되어 나갔는데 그 집을 렌트해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인가요? 남자친구는 그것을 알고도 모른 채 했고요. 저는 도대체 나중에 뭐라고 하려고 그랬냐며 물었더니 저랑 자기 엄마랑 친해지면 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네요. 그게 가능하리라 생각했나 봐요. 만에 하나 잘 지냈다 하더라도 만약 예비 시어머니가 미리 감시했다고 생각하면 소름 돋을 것 같은데 말이죠. 저는 주거침입 및 스토킹 등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경찰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는데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었죠. 결혼 파토난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저는 그 아줌마를 용서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그제 아줌마와 남자친구가 잘못한 것을 알았는지 본가까지 찾아왔더라고요. 근데 왜 도대체 사과하러 오면서 과일 바구니는 가지고 오는 거죠? 물어봤네요. 남자친구에게 내가 과일 바구니에 노이로제 있는 거 알면서 일부러 가져온 거냐고 말이죠. 남자친구는 그런 게 절대 아니라면서 성의 표시를 해야 하는데 마땅한 것이 없어서 과일을 선택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그랬습니다. 사과, 배, 바나나 같은 싸구려 선물로 성의 표시하지 말고 정말 성의 표시하고 싶으면 돈으로 가져와. 이깟 과일로 용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줌마, 용서받고 싶으면 돈으로 보상하세요. 내가 아줌마한테 왜 조신하지 못하느니 더럽다느니 하는 소리를 들어야 해요. 이왕 더러운 년 소리 들은 거 끝까지 가려고요. 제대로 보상하지 않으면 절대 고소치하 없어요. 당신 귀한 아들 빨간 줄 보내는 거 지켜봐야 할 거예요. 결국 경찰에서 조사 마치고 검찰을 송치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돈 가져와서 합의 보자고 하더라고요. 500만 원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 정도면 때린 값으로 충분하다고 하는데 뻔뻔했죠. 500이 때린 값이면 나 모욕한 건 따로 줘야죠. 모자가 짜고 사람 하나 중간에 놓고 바보 만들었으면 그 대가는 치러야 할 거 아닌가요? 그 뒤로 좀 더 가져와서 합의를 보자고 하더군요. 저희 부모님도 그만했으면 알아들었을 거라고. 그 돈 가지고 여행이나 갔다 오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의 두 번째 남자도 어이없게 떠나갔습니다. 전 남자복이 없나 봅니다. 그냥 일이나 열심히 하고 저 자신이나 사랑하면서 살려고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